사위보다 무서운 건 결혼한 내 아들입니다. 아들이 장가간 뒤에 집에 오는 게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아들이 온다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예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전화만 해도 설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그 한마디면 내내 기다려졌죠. 마트에 가면 아들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사고 아들이 어릴 적 즐겨 먹던 된장찌개 재료까지 사며 아이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온종일 즐겁기도 했네요. 아들이 오는 날이면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뛰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하면 아들이 웃으면서 제품에 안기곤 했죠. 엄마, 보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수다 떨며 요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물론 일상 이야기부터 고민까지 조잘조잘 떠들어곤 했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고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면 졸래졸래 따라와 설거지도 거들던 아이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막 결혼했을 당시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미혼일 때보다야 집에 오는 횟수나 연락하는 횟수는 줄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했었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점점 아들의 행동과 말투가 제가 알던 정겹고 다정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면 대충 인사하고 곧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만 했고 눕거나 앉은 상태로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 많아졌죠. 그때만 해도 그냥 결혼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런 줄 알았고 엄마로서도 집에 온 김에 푹 쉬라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는 점점 더 무례해지더군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걸핏하면 손자만 맡겨둔 채로 부부가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해하려 해도 점점 정도가 지나쳐버리니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게 되네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흐르자 이젠 아들에게서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집안을 둘러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데 엄마, 이 소파 좀 봐. 너무 낡았는데? 이제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 김치 냉장고 쓰세요? 요즘 누가 이런 거 써요. 효율도 안 좋은데. 엄마, 손자 장난감 좀 사놓으면 안 돼요? 맨날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예민해졌구나. 새살림 하느라 신경이 곤두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다는 걸요. 아들의 태도는 명절이 되면 더 심해졌고 저는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설에도 그랬죠. 차례를 지내는 집은 아니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쳤죠. 그런데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한 아들은 엄마, 기름 냄새 뭐야? 애한테 안 좋은데 그냥 시켜 먹지 뭘 또 했어.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나트륨 덩어리잖아. 이걸 애한테 어떻게 먹이라고 만든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무시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손자만 맡겨놓고 부부가 외출을 하는데 새벽이 다 되어 집에 돌아오곤 아이를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과 비교를 하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진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제 친구 장모님은 매일 와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시던데 민준이 친구는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 원비도 내주신다더라. 너무 부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는 매일 와서 봐준다. 누구는 원비도 내준다. 저는 허리 아픈 날에도 무릎이 쑤신 날에도 손주를 안고 재우며 밤을 보냈는데 말이죠. 아들은 계속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맨날 힘들다, 바쁘다 그 얘기밖에 없어. 제가 눈치 보는 거 모르죠? 저도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가끔은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 순간 가슴에 뭔가 툭 하고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집에 오고 싶지가 않다니.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이른 아침 아들은 집에 간다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저는 부랴부랴 반찬이라도 싸주려고 하니 괜찮아요. 어차피 짜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결국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배웅을 하고 돌아섰는데 멀리서 아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부르더군요. 혹시 뭘 놓고 갔나? 해서 서둘러 뛰어갔더니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얼마 만에 듣는 상냥한 목소리였는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 한구석엔 아직 엄마가 있구나 싶어서요. 포장을 풀자 나온 건 건강식품 세트였죠. 포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로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엄마, 장모님이 또 건강식품 주셨어요. 명절 선물로 누가 이런 걸 줘요? 진짜 센스 없어요. 그때 아들이 한참을 불평하던 바로 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쓴웃음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모르겠네요. 아들은 언제부턴가 제게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사위로선 눈치 보고 남편으로선 참는 그 아이가 엄마 앞에선 세상 가장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아들이 떠난 뒤 빈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거실 소파엔 아들이 먹다 남긴 과일 껍질, 식탁엔 손주가 흘린 음식 자국,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들 하나씩 치웠습니다. 과일 껍질 버리고 식탁 닦고 설거지하고 바쁘게 몸을 움직여도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가끔은 엄마 때문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경 써서 잘해준다 해도 더 많은 걸 바라기만 하는 아이를 보며 제가 잘못 키운 것 같고 이젠 아들이 온다고 하면 또 무슨 지적을 할까, 무슨 말을 들을까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도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게 집에 도착한 아들이 전화를 하니 자동응답기처럼 또 언제 올 거야? 하고 묻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 추석은 긴 연휴 덕에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속이 편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과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